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머스크 정치에 손을 뗄까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요. 테슬라 목표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의 또 전설이죠. 빌 에크먼이요. 시장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트럼프에게 굉장히 긴급한 조언을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전문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주말 동안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변화, 즉 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이 변화가 나올지 안 나올지 제가 어제 그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다려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 특별한 변화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계속 우리가 렛고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 붕괴는요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타이틀 볼까요? Commerce Secretary입니다. 루트닉이죠. 자, 이 미국의 상무장관이에요. 이번에 그 미국의 전체 관세 정책을 이 상무장관과 더불어서 어저께 이 경제 고문이죠. 그 고문과 함께 이렇게 전체 이 관세를 기획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상무장관 르트닉이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세는 계속 올 거다 합니다. The tariffs are coming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market sell-off, 시장이 막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 발언들이 물러나는 발언 등이 나왔다라면 괜찮은데, 자, 지금 상무장관도 tariffs are coming 아니야, 그냥 멈추지 않아 올 거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아래쪽에 보시면요, 미 상무장관 이 하워드 루트닉이 백악관이 연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즉 4월 9일부터 reciprocal tariffs죠. 이 상호 관세를 때리겠다 그랬죠. 그 이제 그때 effective 되거든요. 그 4월 9일이니까 이제 뭐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건데, 우리 연기 안 해라고 했습니다.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이 한마디에 지금 뭐 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주일날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시장이 여러 지금 반응도 뭐 공포 분위기가 벌써 조성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아시아 시장에 직격탄을 주겠죠, 이런 발언들은요.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뭐 트럼프가 뭐 조금 관세에 대해서 57개국의 파트너에 먼저 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의 10%를 무조건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조정이 좀 나왔지만 큰 이게 변화를 줄 만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10% 올렸기 때문에, 자, 지금 어쨌든 그 시장은 굉장히 얼어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도무지 어떤 물러섬이 없어요. 우리 그냥 밀고 갈 거야. 관세 와. 그대로 때릴 거야. 이렇게 굉장히 과격하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요, 지금 내일 시장 위험하죠. 내일 시장도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마음에 준비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어서 살펴볼 내용은요, 오늘 이 빌 에크먼이죠. 또 월가에서 헤지펀드로서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뭐 꽤 소위 말해서 이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빌 에크먼이요, 오늘 장문의 글을 기고합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에게 호소하는 얘기인데요. 자,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하나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라 가져왔는데, 자,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꽤 긴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전부 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빨간색으로 먼저 하이라이트한 거 보세요. 자, 빌 에크먼이요,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은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뭐 이 나라 자체가 완전히 소위 말해서 전체가 관세 전쟁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을 이용해 먹은 나라들, 트럼프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을 쓰자면 take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을 이용해서 돈 벌어 먹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거의 180개국 이상이니까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관세를 때리겠다. 그 관세도 이제 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한 전 세계적인 관세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트럼프의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빨간색으로 제가 별표 친 거 보세요. Business is a confidence game. Confidence depends on trust라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뢰의 게임이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신뢰가 없으면은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confidence depends on trust입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상호 믿음, 상호 의지하는 곳에서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호 서로가 신뢰할 수 없고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서로에 대한 믿음들이 없게 되면요. 비즈니스는 이룰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뒤에 가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과정을 살펴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일단 초록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보게 되면요. 이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관세를요, 지금 뭐 이 전 세계의 지정학적 이슈, 가장 이 중요한 지정학적 이슈로 이 관세 문제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전쟁 그 이상으로 관세 문제를 아예 최고의 그 지정학적 이슈로 끌고 간다는 거죠. 보통 지정학적 이슈라고 하는 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지정학적 이슈가 막 심해진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관세는요, 전쟁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관세 문제를 막 끌고 가니까 지금 어때요? He has gotten everyone's attention. 자,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한테로 다 끌고 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입만 보고 있어요. 전 세계가 지금 트럼프의 행동들을 보고 있습니다. 관심을 다 끌었어요. 지금은요, 연준 의장 나와도 아무 영향력 없어요. 이전에는 연준 의장만 바라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모든 어텐션을 주의를 다 끌고 온 거예요. 자기한테로. 자, 그건 so far so good. 그건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트럼프는 이 관세로 인해서 전 세계의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인기 투표고 뭐 연예인처럼 내가 인기 최고야 관심 끌기 대회라면은 이거는 1등이죠. 잘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아래쪽에 하나 보세요. And yes, 맞다고 하면서 other nations have taken advantage of US by protecting their home industries at the expense of millions of our jobs. economic growth in our country라고 합니다. 자, 이 트럼프가 왜 이렇게 관세를 소위 다른 나라들에게 매기냐? 그거 결국은 뭐냐면은 많은 국가들이 상당수의 국가들이 미국을 이용해 먹는 거죠. 자국의 보호,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국도 뭐 다른 나라들도 자국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게 뭔가 좀 더 불리함을 떠맡기고 본인들이 이익을 더 취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무역 불균형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각 나라들이, 다른 세계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을 이용한단 말은 결국 미국 안에 수많은 일자리를 이제 이 담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수많은 일자리, 제조업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고, 그리고 economic growth in our country입니다. 우리 미국의 경제 성장 자체를 아무래도 갉아먹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거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면서 관세 문제를 쭉 끌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트럼프가 이런 논리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세를 매기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혹 들어오게 됐을 때에 그 일자리도 만들어질 거고 막 그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일단 기본적인 걸 딱 짚어줬습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 관세를 매기는 거 좋은데, 관세를 때리는 거 좋은데, 결국은 디테일함에 있는 거예요. 악마는 디테일함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한끗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정책을 실천할 때는요, 디테일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번에 관세 정책을 보면 디테일함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By placing massive disproportionation tariffs in our friends and our enemies like라고 합니다. 자, 지금 관세를 막대하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관세를 때리는데 우리의 친구들도 우리의 적들도, 그러니까 지금 아군과 적군과 차별 없이 그냥 다 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막 미친 관세를 지금 빵 때려버린다. 그리고 by launching a global economic war against the whole world at once라는 거다. 한 번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경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관세를 폭탄 관세를 때려버렸잖아요. 뭐 30% 때리고 40% 때린다. 이거는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아군 적군 없이 전 세계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경제 전쟁이요. 이거는 총과 무기만 안 들었을 뿐이지
뭐 이건 완전 이제 전면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도 전면전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뭐 가령 우리가 중국, 대만 문제가 터졌을 때에 우리나라, 북한이 전쟁이 쳐들어왔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또 러시아가 전쟁을 또 일으켜요. 유럽을 침공해요. 또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요. 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뭐예요? 완전히 이게 이 무역 전쟁 자체를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 we are in process of destroying confidence in our country trading partner가 갑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무슨 말이냐?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아군과 적군 없이 그냥 막대한 관세를 그냥 무지막지하게 때려버리면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즉 무역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컨피던스를 파괴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나라, 미국에 대해서 신뢰감이 점점 뚝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As a place to do business, 또 비즈니스 하기에 좋은 장소로서도 신뢰를 잃게 되는 거고, as a market to invest capital, 자본을 투입하는 시장으로서도 신뢰를 점점 뚝뚝 잃게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을 향한 그동안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을요, 지금 트럼프가 그냥 뭐 아군 적군 없이 막 때려버리고 무지막지하게 야 니네가 우리 거 이용했어? 그러면 우리는 너의 관세 똑같이 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뢰가 왜 이러지냐? 자,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지만 그냥 쉽게 좀 얘기하면요. 여러분 미국은요. 사실 그동안 큰형님 역할을 해왔잖아요. 전 세계 경찰 국가고 큰형님 역할을 해왔고 전 세계 곳곳에 미국의 입김이랄지 영향력은요. 뭐 군사, 경제 모든 면에서 사실은 압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요. 기축통화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요. 사실은 미국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득을 취하면서 사실 보이지 않는 이득을 어마어마하게 취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큰형님 역할을 하는 건데 본인들이 지금 뭔가 이제는 좀 밀리는 것 같고 돈을 잃는 것 같고 트럼프식으로 니네 우리한테 이만큼 했어? 그럼 우리도 똑같이 관세 30%, 40% 그렇게 똑같이 간다 그러면요. 뭐예요? 신뢰를 왜 잃는다 생각하냐면요. 그래? 그럼 미국이 이제 큰형님 역할을 안 하는 거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는 거면 우리가 기축통화도 굳이 이제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방국들까지도 자,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 이제는 그동안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겠죠. 특히 지금 캐나다나 캐나다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세요. 캐나다 총리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많은 유력한 인사들이요. 계속해서 지금 평생 우리가 우방국이었고 동맹국이었는데 우리나라에다가 그냥 이렇게 대놓고 막 무자비하게 관세를 이렇게 몰아친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동맹관계, 신뢰관계가 그동안 이리 있었는데 다 깨지는 것 같다면서 그냥 이제 그런 식으로 붕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뢰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미국이 그동안 누리고 있는 지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큰형님과 기축통화와 이런 것들은요. 미국의 그 자비, 미국의 그동안의 어떤 돌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신뢰했고 미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고 미국의 국방력과 또 미국의 경제력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큰형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2008년도에 금융위기 왔을 때 미국이 저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게 왜 그래요? 본인들이 달러를 막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나라가 그렇게 안 망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도요, 저런 식의 큰 경제기가 왔다면 다 무너져야 되는 건데, 미국은 자기들이 달러 찍어서 돈 다 그냥 투입할 수 있으니까 버티는 거거든요. 그게 기축통화의 위력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가 이제는, 야, 이제 미국을 우리가 큰형님으로 인정해야 돼? 이런 식으로 신뢰를 잃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똑같이 너나 나나 50대 50, 10대 10 이러면 우리가 굳이 미국을 이제는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큰형님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The president has the opportunity to call the 90-day timeout.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트럼프 대통령이 90일간의 타임아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월요일 날 되면 빨리 하라는 거죠.
그래서 negotiate하고 협상하고 이 좀 불평등한 이 tariff 딜이 있죠. 관세 문제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죠. 불평등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똑같이 이 상호 관세로 가버린다. 그렇게 하면은 미국 지위를 잃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적당하게 이해할 만하게. 제가 어제도 한 10%, 뭐 5% 이렇게 가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듯 가게 되면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똑같이 30% 40% 하면요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한꺼번에.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루어진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건요 그거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이 굉장히 많은 투자 자체도 현재 이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90일간 타임아웃 한 다음에 하자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우리가 관세를 때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신뢰를 다 잃어버린다고요. 그렇게 되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면 천천히 뭔가 좀 디테일함을 가지고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거친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보지만 나바로가 너무 거칠어요. 하버드 PhD는 뭐예요? 좀 디테일함이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 디테일함은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일기 트럼프의 향기가 솔솔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했잖아요. 트럼프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지금 이번엔 뭔가 좀 신뢰할 만했는데 어설픈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도 야, 이번 관세가 과하다는 걸 아니까 어제 그런 걸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아래쪽에 하려다 보시면 이제 4월 9일 날 지금 핵전쟁, 경제 핵전쟁을 모든 나라에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0일간 내일 당장 빨리 한 90일이면 석 달이잖아요. 석 달 동안 우리가 일단 생각 좀 해야자는 거죠. 각 나라들 만나서 디테일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고 막 일괄적으로 때려버린다? 핵폭탄을 이거 안 하면 핵폭탄을 던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비즈니스 투자가 멈출 거라는 거죠. 이거 되게 이제 무서운 얘기 하는 겁니다. Consumers will close their wallet. 소비자들이 지갑을 완전 닫아버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의 그 전 세계에 쌓여있는 이 명성, 미국에 대한 그 신뢰가 완전히 다 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회복하려면 깨져버리잖아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것들이 회복하려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쌓아올린 것을 무너뜨리는 건요. 하루아침에도 무너져요. 근데 그러한 신뢰를 형성하려면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 에크먼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90일간 내일 발표해서 멈추고 난 다음에 좀 더 이걸 디테일함을 다져가고 각 나라를 합성하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그래 10%는 우리가 더 얹어줄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소비자들이 지갑 닫고 이렇게 가버리면요. 이거는 정말 대공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본인이 원통 원치 않던요. 완전 경기 침체에 완전 빠져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이 빌 에크먼이 트럼프에게 시간을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함을 갖추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절규를 들었는데, 사실 지금 그 내용들 중에 2페이지가 더 남았는데, 그 2부 때 다뤄드릴게요. 막 두 장만 지금 정리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빌 에크먼이 트럼프를 향한 요청뿐만 아니라, 지금 그 댄 아이브스가요,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요, 이 댄 아이브스가 지금 그 곳곳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뽑았나?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빌 에크먼도 트럼프에 대해서 이러려고 당신에게 투표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댄 아이브스도요, 트럼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관세는 이건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애플이라는 이 걸출한 기업이 위태로워진다라고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또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지금 테슬라도 머스크가 트럼프와 함께 하는데
트럼프가 저렇게 급발진할 때 어제도 이제 머스크도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데나이브가 테슬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요 엄청 낮춰버립니다. 자, 일단 그 내용들을 하나씩 오늘 얘기했던 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데나이브가 트럼프 관세 때문에 화가 난 거를 지금 그대로 다 드러나고 있어요. 테슬라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좀 이 분노가 많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은요 굉장히 절제가 있어요. 자, 일단 핑크빛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 a long-standing bull view of Tesla remains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bulish하게 얼마나 보고 있냐, 그건 뭐 부인할 수가 없죠. 데나이브즈가 가장 뒤에서 이렇게 지지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bulish하고 여전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강한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there's no denying this is a pivotal moment of truth for it must to turn things around 들어갑니다. 자,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지금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에게 지금 정말 이 중요한 건데 이 상황을 바꾸든지 정말 이 상황을 turn things around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거든요. 아니면은 dark days ahead 정말 어두운 그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가 나서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도지는 적당히 하고 이제 좀 정리를 하고 뭐 이 또 어떤 그 정치에 너무 깊은 개입보다는 이제는 회사에 더 집중하라 이 얘기를 돌려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도지에 대해서 머스크가 이제 자동화 시키고 시스템 구축하고 하면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떠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트럼프와 연루되다 보니까 뭐예요? 머스크 이미지도 같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아예 도매급으로 묶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또 반복했어요. 우리처럼 머스크를 강하게 가장 the biggest supporter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도 머스크를 지지하고 머스크에 대해서 강력한 우리가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냐.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테슬라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머스크와 테슬라에서 지난 1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지지하고 후원하고 했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근데 지금 this situation is not sustainable. 근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버려 두면 not sustainable 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속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the brand of Tesla is suffering by the day as political symbol. 자, 그리고 테슬라의 지금 이미지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상징으로서 너무나도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트럼프하고 도매급으로 엮여가지고 머스크, 트럼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정치적인 하나의 그 상징으로 자리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테슬라 브랜드가. 근데 이러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브랜드로 가버리면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트럼프를 도울 수도 있고 또 도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제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안 비치기 위해서는 머스크가 굉장히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은 이 데나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한번 보세요. Musk has been with his back against the wall many times. 머스크가 지금 그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 많았고요. 그리고 every time Tesla came out of it. 테슬라가 다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는데 테슬라가 항상 벗어나왔고 그리고 항상 더 강해져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one of his biggest challeng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나도 중요한 어려운 순간에 왔는데 이것도 지금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머스크에게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뭔가 지금 테슬라에 지금 쌓이고 있는 이런 그 여러 가지 컴플레인이랄지 이런 것들을 머스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에서 트럼프가 나서서 우리 빌 에커먼이 얘기한 것처럼 90일 동안 좀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가자. 이렇게 얘기해야 변화가 오듯이 이것도 머스크가 풀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지금 테슬라가 쌓여있는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머스크에게 좀 행동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렌지 컬러를 하려고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볼 때는 $550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어마어마했죠. 315불로 내린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지금 $200가 넘죠. $235를 한꺼번에 내립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크죠.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나이저가 볼 때는요, 상황을 너무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이 머스크가 연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지금 목표주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아웃퍼폼을 외친데요. 여전히 테슬라는 바이 해야 될 주식이지만, 그러나 목표주가를 내린다고 하는 건요, 대나이저도 굉장히 적잖이 지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지금 대나이브스가 이런 얘기하면요, 머스크도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머스크도 뭐 100%는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미스테이크 할 수 있어요. 근데 미스테이크 하고 나서는 뭔가 그 미스테이크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서 뭔가 변화를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화를 가져올 시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자, 테슬라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정치적으로 트럼프와 맞물려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테슬라의 시간에 맞춰서 째깍째깍 테슬라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은 순서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로보택시대로 텍사스에 시행하는 거, 그 이후에 이제 연말쯤에 하반기에 여러 이제 지역들에 다 이제 로보택시가 진출하는 거면, 그리고 뭐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되고 있는데, 자, 4680 소식을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이 소위 이 반도체가 아니고 이 배터리 담당하는 디렉터죠. 마이클 이 글리포이가요. 자, 마이클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있죠. 그 배터리 담당이니까 정확하겠죠. 4680 배터리가 지금 Great Achievement를 이뤄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말 이후로 엄청난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드디어 우리가 그걸 이뤄냈다라고 합니다. 뭐 머스크도 그때 밝혔지만, 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보시면 지금 이 lowest cost per kilowatt hour 이 battery cell product인데, 지금요 킬로와트아워당 가장 낮은 비용을 들여서 이 4680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we reached a huge milestone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요, 사실 굉장히 이 어마어마한 사실 일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4680 배터리가 테슬라에서 제조하고 가고 있는데 사실 기존에 없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들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죠. 배터리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수율을 맞추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근데 4680 배터리가 드디어 이 lowest cost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터리에 비해서 가장 낮은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거 자체는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맨 아래쪽에 보십시오. We're not done yet. 우리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25년도에 뭘 기대하고 있냐면요. 2025 will have a more big milestone with a fully ramped dry battery electrode manufacturing to deliver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장 낮게 이뤄냈는데, 이제 25년도 올해 목표는 뭐냐면요, 바로 이 dry battery electrode죠. 그러니까 건식 공정으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 때 우리가 습식이고 건식인데, 건식 공정을 해서 완전히 대량 생산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이제 올라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건식으로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건식은 확실히 습식보다는 비용이 더 절감이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습식과 건식 봤을 때, 건식은 아무래도 이제 액체나 이런 것들이 덜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건식이 비용이 덜 들 수밖에 없는데, 건식 공정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근데 이걸 해내겠다고 목표를 잡고 있는데, 올해 건식 공정으로 해서 우리가 대량 생산까지 가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되면은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요, 여러분, 배터리 쪽에서 옛날에 뭐 4680에 대해서도 안 돼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한국에 우리 이 문어 있죠. 요즘 문어가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국의 문어가 테슬라 4680 구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버젓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건식까지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 이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국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그 문어 회사는 망한다면서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자, 아무튼 테슬라가 망한다더니 본인이 망하게 생겼어요. 본인 회사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인지 아시겠죠. 근데 지금 테슬라는요, 이 4680 배터리가 이제 건시까지 간다니까, 정말 이렇게 되면요, 이 테슬라 자동차의 그 가격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비용 절감에. 이 말은 마진이 또 올라가는 거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요, 뭐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테슬라는 자기 시간대로 잘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 쫄지 마시고 언제나 테슬라의 그 펀더멘털, 그 인트린식 밸류, 그 근본적 가치에 계속 그 여러분들에게 제가 내재적 가치에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관세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와 이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게 다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는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로컬라이제이션이 각 지역에 95% 이상 다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중국도 거의 98% 되어 있고요. 독일도 그쪽에서 이 내재화 시키는 게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95% 가까이 되어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영향력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덜한데, 자, 그런데요, 지금 내연기관차들은요, 너도 나도 이 트럼프 관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정말 많은 회사들이 붕괴될 수 있는 위기도 초래되고 있거든요. 오늘 닛산 얘기인데요. 여러분, 닛산이 제가 지난번에 한 몇 달 전에 얘기해 드렸죠. 닛산 이전 CEO가 나와서 우리가 뭔가 변화가 없으면 1년 뒤에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닛산이요, 지금 그 어떤 현재 시도를 하고 있냐면, 미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 일본에 있는 생산 기지를 옮겨야 될 수도 있다, 그런 계획들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초록색으로 하나 보게 되면요, 어떤 얘기냐면은 닛산이 후쿠오카 공장, 일본의 그 서쪽에 있는 후쿠오카에 공장이 있는데 그 생산 공장을 줄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공장을 줄이고 일부 생산 공정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차 종류가 뭐냐, 로그 SUV 차입니다. 이 로그라는 차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그는요, 미국에서 이렇게 중형이, 중소형이죠. 그러니까 SUV 중에도 작은 쪽에 들어가는데 그 중소형의 그 SUV에 인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서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렸어요, 로그도요. 근데 이 로그 SUV인데 이 차의 생산 공정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재밌죠. 일본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왔는데 이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겠대요. 근데 이 로고가 그나마 닛산에서는 가장 잘 팔린 자동차라고요. 그러면 이게 잘 팔렸으니까 일본에 공장이 있으면 여기서 만든 걸 미국으로 보내니까 아무래도 일본에다가 돈을 갖고 오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 잘 나가고 있는 이 로그 생산 라인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관세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죠. 근데 옮기게 되면 일본에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정책이요, 자동차 업체들에게는 거의 재앙과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닛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산 공정을 미국으로 옮기겠다라고 하는 건데, 제일 잘 나가고 잘 팔리는 차종 로그 생산 라인을 옮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닛산 입장에서는요, 서바이벌 해야 되잖아요.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잘 되는 거라도 미국으로 빨리 갖고 가서 관세를 벗어나야지 수익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팔리는 것부터 빨리 옮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면은 굉장히 그 내연차들이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관세 때문에. 현대도 그런 발표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연차들이 너도 나도 미국에다가 안 팔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내연차들 차가 안 팔려요. 왜냐하면 거의 전기차로 가니까요. 근데 미국은 그나마 트럼프가 이제 내연차를 더 살리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미국이 그나마 좀 변화가 느린 편이거든요. 미국에서 안 팔면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사들이요, 미국에다가 올인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연차들이 이번에 그 관세가 더 길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위태로운 취약한 회사들부터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면요, 지금 뭐 유럽도 그렇고 폭스바겐도 그렇고 많은 회사들이 다들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 될지
다들 지금 각자가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관세에 있어서 테슬라는요, 그래도 좀 자유롭다라고 보시면 영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자유롭게 지금 이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또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LA 정유섭이었습니다.